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을 줬으니까 그냥 SN이라고 쓸게요. SN은 이렇게 줬고요. SN이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n 넣고 n-1을 넣고 빼셔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는 SN이 이렇게 생긴 수열은 원래 수열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너의 공차, 요 앞에 개수가 공차의 절반이니까 공차 2짜리인 이제 1차 함수. 그래서 그냥 2n이 나온다. 2n이 나왔으니까 끝난 것 같아요. 어차피 A1은 문제에서 양변에 1 넣어보시면 A1은 2가 나오고 둘을 이용을 하시면 갖다가 넣으면 이렇게 나오죠. 2 곱하기 n제곱 나누기 2n 전체 제곱. 틀린 건 뭐지 이거? 왜 틀리지? 속상하죠. 자, 2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이랑 8번이랑 이제 유형상으로는 조금 비슷한데 극한으로 정의된 어떤 수열의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의 형태였죠. 1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는 상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x가 1 주변에서의 이 함수의 값만 구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1 주변에서만 한번 봅시다. 너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 n 플러스 1 더하기 ax 빼기 3 나누기 xn승 플러스 1. 자, 1 주변이라 함은 x가 1보다 약간 작을 때, 1의 좌극한일 때는 x의 n승들이 0으로 간다고 그랬죠.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이것만 남아요. 그러면 다시 1로 보내주면 a 빼기 3이 남겠죠. 그래서 a 빼기 3이 됩니다. 정확하게 x가 1일 때는 그냥 1을 넣어주시면 돼요. 1 갖다 넣으면 3a 빼기 3 나누기 2가 되나? 2분의 3a 빼기 3. 이미 여기서 a 값은 나오죠. 뭐 하나 더 하고 싶으면 x가 우극한일 때,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x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다 사라지고 여기서 2ax만 남는데 x가 1로 가니까 2a가 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으면 된다. a는 마삼이 나온다. 그 다음에 7번이랑 뒤에 있는 10번이랑 같은 유형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7번은 어떻게 풀었죠? 뭘로 풀었어요? 7번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an 플러스 1 너는 2분의 1 an 더하기 5. 원래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이제 구해서 an이 어쩌고 저쩌고 n에 관한 식이다. 그 다음에 n을 이제 무한히 보내고 뭐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어떤 정석적인 풀이라면 사실은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식이 있을 때 양변에다가 극한을 그냥 취해 주시면 돼요. 사실은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극한을 취해 보시면 어차피 an의 수렴값과 an 플러스 1의 수렴값은 n이 무한히 가면 동일한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항 숫자가 무한히 커진다는 점에서는 an이나 an 플러스 1이나 그 극한이 존재한다면 극한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했을 때 너가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는 2분의 1 알파 더하기 5 그냥 이런 식으로 극한값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방식이 이제 넘어가 보시면 10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지만 얘는 어디까지나 수렴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는 방식이고 근데 수렴하니까 수렴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겠지. 10번도 보시면 an의 수렴값 물어보고 있죠. 수렴하니까 사실은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관계식에다가 역시 넣어보시면 좌변이 an 플러스 1이고 우변이 너의 함수값에다가 넣은 건데 함수에다가 그럼 이렇게 나오지. a, n 더하기 1분의 3an 더하기 8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요거를 극한을 취한다고 역시 그냥 이렇게 무슨 an이 n에 관한 식이 어떻게 되고 자시고를 고민할 필요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딱히 없다는 거예요. 너가 그냥 알파라고 한다면 그냥 사실은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플러스 8 어차피 같은 극한으로 갈 것이다죠. 수렴을 한다면 식 정리하면 그냥 나오죠. 알파 값 그냥 나와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 아까 2번까지만 자 12번 보시면
그림이 일단은 없죠. n,n에서 y는 x와 접하고 있고 1,0을 지난대요. 이거를 다 만족하게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가장 어려운 도형, 가장 그리기가 힘든 도형부터 먼저 그리셔야 돼요. 원은 잘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원을 먼저 그려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기울기 일자리 직선 접하게끔 그려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쪽에서 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지금 현재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그랬냐면 1,0을 지나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ymax는 원점을 지나가고 그 원점을 지나는 곳보다는 약간 오른쪽에서 너랑 만나야 돼요. 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가 1,0이 되면 되고 너가 n,n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림을 그리셨다면 괜찮아요. 근데 사실은 직교좌표상 xy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문제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교점의 중심의 좌표가 an, bn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an, bn을 잘 표현을 해내는 것인데 접점이니까 중심을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너랑 직각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네 관계식을 쓸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너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방정식에다가 1,0을 넣으면 성립해야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고 그러면서 요 AN, BN이라는 점은 요 n,n을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 직선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요 직선이 뭐가 되냐면 x 더하기 y가 2n이 되거든. 요 직선이 이렇게 어쨌거나 n,n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얘네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관계식 1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과 같다 관계식 2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과 같다 관계식이 3개가 나옵니다. 미지수 자체는 AN, BN, R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번거로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이렇게 가자고. 어차피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선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가 반지름이라면 이만큼은 각각 루트 2분의 1 Rn일 것이고 너도 루트 2분의 1 Rn이 되겠죠. 그래서 AN, BN이라는 거를 반지름에 대한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N은 너에다가 요만큼을 더한 형태 n 더하기 루트 2분의 1 Rn이고 BN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이만큼을 빼주면 되죠. n 빼기 루트 2분의 1 Rn이 됩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분자가 an-bn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빼보시면 사실은 an 빼기 bn은 뭐가 나오냐면 반지름 루트 2 Rn이 나와요. 얘는 어렵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너에서 너를 뺀 거를 써줬고 분모에 n제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Rn이라는 것을 n에 대해서만 표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Rn 제곱 더하기 얘도 마찬가지 y 마이너스 n 더하기 루트 2분의 1 Rn의 제곱는 Rn의 제곱.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평행이동 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도입을 줬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 연립을 하지 않고 한 번에 R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에서는 1,0을 지난다고 했으니 너는 그냥 대입해 주는 게 제일 쉬워요. 1,0 대입해 줍니다. 1, 0. 자, 여기서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 상태에서 이제 Rn을 n에 대한 식으로 막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시킨 적이 없어요. 문제에서는 어차피 뭐만 요구하고 있냐면 n제곱분의 Rn의 값을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거는 요거에 대한 극한값을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그죠? 이거는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아닌 이상 Rn이라는 걸 굳이 n에 관한 함수로 직접 표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하려면 얼마나 고생스럽니, 그지? 거기가 일단은 1차적으로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고 보시면 양변을 어떻게 해주면 이런 형태가 나오겠어요? 뭘로 나눠주면 돼요? n에 n제곱으로
나눠주면 되나요? 안 맞죠? 뭘로 나눠줘야 돼요? n 4제곱. 넌 Rn이고 넌 n제곱이니까. 그죠? n 4제곱으로 나눠주면 돼요. n 4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n 4제곱으로 나눠줬을 때 지금 어차피 요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지 않니? 이렇게 들어가서 n 4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제곱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양변에 n 4제곱으로 들어갔으니까 너도 n 제곱으로 나눠주고 너도 n 제곱으로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도 너도 n 제곱으로 나눠주고 너도 n 제곱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이 생긴 정확하게 요만큼을 그냥 알파라는 수렴값이라고 부른다면 이런 것들은 어차피 0으로 가요. 어차피 너는 제곱되면 2분의 알파 제곱으로 갑니다. 맞죠? 이렇게 너 제곱되면 2분의 1 요만큼이 알파라고 했으니까 제곱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얘는 0으로 가고 너도 해야 되나 보다. 이거 망했다. 왜냐면 여기 2분의 1 알파 제곱 된다. 오 마이 갓. 알파 제곱 나오네. 띠로리. 계산해야 됩니다. 조금만 전개할게요. 조금 전개하시면 인생 쉽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자, 그럼 전개합시다. 전개할게요. 에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럼 요거 제곱해보면, 얘가 없어지는구나. 얘가 2분의 1 Rn제곱, 2분의 1 Rn제곱, Rn제곱이라서 Rn제곱이 없어지네요. 그래서 Rn 자체가 이제 그냥 표현이 잘 될 거고, 요거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나오거든. 1 빼기 n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둘이 곱한 거에 2배니까 루트 2, 1 빼기 n, Rn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더하기 2분의 1 Rn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너랑 곱해서 요거 제곱하면 n제곱. 그 다음에 너랑 뺀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 n rn 더하기 2분의 1 rn 제곱인데 너랑 정확하게 날라가죠. 쇽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식이 조금 정리가 되고요. 보니까 너랑 없어지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죠? 요만큼 없어지죠. 여기까지 없어져요. 그러면 넘기면 결론 루트 2 rn는 너 더하기 너죠? 2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양변 n제곱 나눠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답이 2가 나온다. 원래는 여기서 이제 해서 따단 좀 쉽게 나와야 되는데 안 되네요. 소거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되네요. 넘어갑니다. 숙제 문제 딱 3개만 하고 쉴게요. 숙제 문제 3개 하고 쉬었다가 진도 나가겠습니다. 숙제 문제는 몇 번을 보시냐면 숙제 질문이 많지는 않아요. 숙제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 일단은 31번이랑 31, 그 다음에 47번, 그리고 54번 이렇게 3개만 볼게요. 31, 47, 54, 54. 혹시 본인이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안 풀어주는 것은 너만 질문해서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질문한 건 지금 여기 없어요. 2명 이상 질문한 거 위주로 이제 해줬고 혼자 질문하고 끝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안 돼요. 3개만 풀면 안 될까? 터질 것 같아. 테스트 다 맞아서 막 가고 싶어? 그래, 깝치지 마. 그냥 같이 보자. 31번. 금방 해요. 첫 항이 마이너스 2 공차가 7짜리 등차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너의 합을 SN이라고 했죠. 일단은 극한 구하고자 하는 형태가 루트 SN 플러스 1에서 루트 SN을 뺀 형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SN을 여기다가 대입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어차피 AN이 지금 첫 항이 마이너스 2이고 공차가 7짜리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요 이제 식 자체가 한없이 SN은 무한히 커지겠죠. 왜냐면 공차가 양수니까. 그럼 SN 일단 써줄까? 자, SN을 써보시면 공차가 7이니까 2분의 7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것이고 1차항의 개수는 합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1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항과 공차를 이제 맞춰서 해줄 수가 있죠.
혹시 식을 이렇게 쓰는 게 의아한가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자, 수원 때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첫 항과 공차를 이용해서 SN을 한 번에 써주시고 여기다가 대입하기 이전에 이 상태에서 유리화를 합니다. 유리화를 해보시면 켤레가 곱해지는데 켤레가 곱하면 너에서 너를 빼니까 분자는 AN 플러스 1이 돼야 돼요. 분모는 루트 S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SN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N을 무한히 보내요.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이 있는 거는 최고차의 개수만 관심이 있어. 그럼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의 최고차의 개수가 달라지지는 않아. 즉 너는 그냥 루트 2분의 7 n제곱이 최고차항일 거야. 너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7 n제곱이 최고차항이 될 것이고 an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첫 항이 마이너스이고 공차가 7자니까 원래 an은 7n 첫 항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빼기 9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n 플러스 1 넣어주든가. 그럼 너는 7n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분자분모 이제 나눠주시면 되죠. n제곱으로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주시면 7 나누기 2 루트 2분의 7 이렇게 되겠죠. 루트 7 날라가고 요것도 날라가고 계산해 보시면 무슨 2분의 루트 14 나오나요? 답은 4번에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47번 47번도 일반항을 구해서 풀어내는 문제이고요. 합을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지금 합을 이렇게 줬어요. AN 너가 1부터 N까지 AK, BK 합을 이렇게 너가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N이 1 이상일 때. 그래서 양변에다가 N을 넣고 N-1을 넣고 빼줬어요. 그럼 N을 넣으면 N 플러스 1분의 1, N-1을 넣으면 N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너가 N분의 1이 나오니까 좌변이 AN 플러스 BN 우변은 N일 때가 요거고 N-1일 때가 요거니까 서로 이렇게 빼주시면 너는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죠? 통분하고 얘가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나와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극한을 하나를 줄 테니 n제곱에 bn을 줄 테니 우리가 n제곱에 an을 물어보고 있죠? n제곱에 an은 얼마니? 그러면 이 형태를 아니까 얘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이 식 양변에다가 n제곱을 곱해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n을 무한대로 너도 n을 무한대로 그럼 요거 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죠. 근데 보니까 따로따로 썼을 때 n제곱 an과 그 다음에 n제곱 bn인데 그 중에서도 이 부분 2로 간다며. 그럼 너가 2로 가니까 합해서 마이너스 1로 가려면 너는 마3으로 가겠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하시면 되고 오늘의 마지막 숙제 질문인 54번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K에 대해서 극한은 요걸 구하고 싶대. K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냐면 A의 K-1승과 3의 K승이 같아요. 그죠? K를 넣었을 때 이제 같은 점을 지나가니까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커질 때 3분의 a의 n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3분의 a의 n 플러스 k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가 뭐 3보다 문제에서 크다고도 나와 있고 그래프상으로도 a가 3보다 큰 상태죠. a가 3보다 크다는 건 3분의 a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등비수열의 극한이 무한대로 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러니 분모에 있는 너로 분자 분모를 나눠서 그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너는 1 더하기 이쪽이 너분의 1이니까 그냥 무한대분의 1 형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돼서 K-1승만 남아요. 이렇게. 넌 0으로 갈 것이고 실제 너의 극한값은 3분의 a의 K-1승인데 이것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얻어낸다는 거야.
양변을 3의 k-1승으로 나눠주시면 너가 3분의 a에 k-1승이 남고 는 3이 되겠죠. 왜냐면 넌 3의 k승이니까. 이렇게 답이 3이 나온다. 이렇게. 잠깐만 쉬었다가 진도 나. 그렇지? 사실 급수는 별거는 아니고 급수라는 것은 그냥 SN의 극한이에요. SN의 극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SN이라는 것도 일종의 수열이기는 수열이죠. 그죠? 원래 SN이라는 것도 S1, S2, S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SN이라는 거는 원래 그 합을 만들기 이전에 어떤 AN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AN과 SN의 관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고 합과 극한에 대한 이야기니까 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시그마 단원 수열의 합단원에서 시그마 쪽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일단 합들을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첫 번째 등차수열, 그러니까 K의 K 거듭 제곱 합 배웠고요. 두 번째 등비수열 합 배웠고요. 수열 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얘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걸 배웠었냐면 서로 뺀 형태 AN 빼기 AN 꼴의 합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냥 규칙성 있는 늘어놓으면서 셀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요 정도 세 가지만 기본적으로 아시면 되는데 K 거듭 제곱의 합은 이런 거였죠. 시그마 K는 너가 2분의 N 플러스 1 이런 공식들에 대한 이야기. 물론 거기는 이제 공식이 없지만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적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K 제곱 합을 까먹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너가 6분의 N 플러스 1 여기다 이제 2N-1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음수는 없고 다 플러스로 돼 있죠. 그리고 얘가 조금 쉽죠. 1부터 N까지 K 3승이 좀 쉽죠. 이거였죠. N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이런 것들이 K 거듭 제곱의 합의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었고 여기다가 추가로 한 두 가지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다 쓸까?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 이거 알면 좋아요. 이거 뭐였죠? 기억하는 사람? N제곱? K 플러스 1. 연속된 두 수의 곱의 합은 연속된 세 수의 곱을 셋으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수열의 합단원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에요. 이게 왜 유용하냐면 K제곱과 K 이런 것들을 시그마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너랑 너를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자면 시간이 조금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연산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부터 N까지 요거 2K-1 이거 뭐였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2K-1은? 홀수라고 부르죠. 홀수 1부터 N개 합은 항상 N제곱.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는 그러니까 원래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거기다가 알고 있으면 평상시에 써먹기 좋은 거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됐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열의 극한 얘기할 때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극한이 아예 따로 있었죠. 그죠? 그만큼 등비수열에 대한 극한은 조금 특별하게 다뤄졌듯이 역시 수열의 합 단원의 극한, 수열의 합의 극한을 얘기하는 급수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급수에 대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의 극한인 등비급수라고 부르는데 등비급수는 별도로 다루게 됩니다.
등비급수는 별도. 이쪽에서는 등비급수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얘기를 할 거고. 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이거 대표적인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1부터 n까지 뭐 쉬운 게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거. 즉 대표적인 게 부분분수꼴. 부분분수. 다음에 뭐 이런 거. 1부터 n까지 루트 k 더하기 루트 k 플러스 1 분의 1. 예컨대 뭐 이런 거. 그래서 유리화를 통해서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형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부분분수로 쪼개면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죠. 얘도 유리화를 하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런 형태가 나오지. 그래서 구조 자체가 어떤 이웃한 두 항을 서로 뺀 형태로 나온다고. 내가 얘를 ak라고 부르면 너는 ak 플러스 1,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의 형태인 거고, 얘를 ak 플러스 1이라고 부르면 너가 ak가 될 수 있죠. 그래서 ak 마이너스 ak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였냐면, 연속된 것끼리 연속된 항끼리 보통 소거가 되죠. 소거 후 정리.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우리 급수 단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급수 단원은 사실은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 한 수뿐과 실제로는 합이라는 것을 해결하는 게 주된 어떤 이쪽에서의 화제이고, 여러분이 어떤 수열의 합에 대한 연산이라든지 식으로 잘 바꾸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합과 일반항의 관계, 이런 것들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은 극한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다입니다. 그래서 합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좀 지워도 되죠?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합에 대한 형태들이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뭐 여기서는 뭐 분모에 뭐 등차 수열끼리 곱한 형태, 뭐 등차 수열에 합이 들어가는 형태,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합의 극한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과 합의 극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일반적인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면 AN이 수렴하는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보통? 그 극한값을 일반적으로는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극한값을 계산을 해서 어떤 수렴하는 값이 나오면 수렴한다인 것이고, 근데 내가 극한값을 계산하기 어려운 형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생겼어. 급수 같은 경우에 합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 k가 1부터 n까지 k제곱분의, 자,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n을 무한히 보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렴을 하는지 뭐 계산 자체가 안 되거든. 이 계산이 안 돼요, 사실은. 계산이 안 됨. 실제로 계산이 안 되는 형태 중에 하나이고, 그럼 이렇게 계산이 안 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내가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에서는 계산이 안 되는 형태는 좀 수렴 발산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급수에서는 일반적인 수열의 극한과는 조금 다르게 수렴 발산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급수라는 거는 이제 SN의 극한인데, 그러면 너가 수렴한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어떤 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지금 수렴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SN의 극한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거는 너를 Sn-1의 극한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너도 역시 이렇게 수렴을 했을 거예요. 맞죠? 어차피 n-1도 n이 무한히 커지면 무한히 커지죠. 그럼 너도 동일한 수렴값을 가졌을 텐데, 이 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 마이너스 sn-1. 자, sn-sn-1은 an이죠. 물론 n이 2 이상일 때야. 근데
어쨌거나 n이 무한히 가는 상황에서는 n이 2 이상인 상황을 보는 거고 너를 무한히 보내는 것과 너랑은 같았을 거야. 근데 만일 SN이 수렴한다면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할 것이고 너도 알파로 수렴할 테니 서로 뺀 값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진 조건 중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 2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 무조건 0이다예요. 이게 이쪽의 급수의 조금 특이한 수렴 발산과 관련된 이야기고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즉 여러분한테 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야, 이 급수의 수렴값이 예컨대 3이야 라고 줬다는 거는 합의 극한값이 3인 것뿐만 아니라 너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라는 것을 동시에 준 거라고. 그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급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AN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너는 수렴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할게요. 리미트 너가 이면 SN은 발산합니다.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을 할 때 최초로 우리가 주어진 수열에 대한 어떤 합을 계산을 해서 n을 무한히 보내서 급수의 수렴값을 직접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수렴하는 건 맞아. 근데 계산할 수 없다고 해서 발산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계산을 못할 뿐 수렴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게 아까 얘기해줬던 예를 들면 k제곱분의 1 같은 거 합을 계산은 못해요. 하지만 걔는 사실은 수렴은 해. 그러면 수렴하는지 여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계산을 해서 만약에 확인이 안 됐어. 그러면 발산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수렴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이 돼서 그 수렴값이 나오면 수렴하는 건 맞아. 근데 계산값이 안 나왔어. 그렇다고 무조건 발산한다?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래? 그러면 일반항을 조사해볼까? 일반항의 극한값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너는 그럼 무조건 발산하는구나. 즉 최소한 무조건 발산하기 위한 조건은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럼 여기서 나의 질문은 너의 극한값이 0인데 너의 극한값이 0이면 항상 수렴할까요? 즉 이것의 역은 성립할까? 수렴하면 너의 극한값은 0이야? 근데 너의 극한값이 0이라고 항상 수렴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지원아. 안 돼요. 왜 안 돼? 그냥? 되면 안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새끼 눈치는 빨라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좀 넓었지만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일반항 무한히 보내면 어디로 가요? 분모 무한대로 가니까 일반항은 0으로 가지, 그지?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히 보낸 게 그냥 급수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SN인 거잖아. 합이고 무한히 보낸 게 그냥 급수야. 이름만 급수야. 그냥. 그러면 얘는 마지막에 누가 남냐면 n번째 항 남고 그럼 n 플러스 1 들어가겠죠. 여기가 1 들어간 1이 남아요. 자, 요게 지금 너를 합을 한 결과물이고 이 상태에서 n은 무한히 보내보세요. 자, 얘는 어디로 가니? 보니까.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로 가긴 1로 가니까. 그지? 즉 보니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는데 합은 발산해요. 그럼 옆에 있는 얘도 해볼까? 자, 얘도 일반항 어디로 가요? 일반항 역시 0으로 가죠. 얘가 지금 k인 거니까 k가 무한히 커지면 일반항은 0으로 가는 게 보여. 계산을 해보면 너는 k번째가 k 플러스 1 요거 정리해서 1 넣고 n 넣으면 이렇게 표현됐던 거는 기억나죠. 그죠? 이것을 합을 계산한 게 이렇게 생겼어. 역시 n은 무한히 보낸다고. 역시 n은 무한히 보내. 그럼 이번에 얘는 어디로 가요? 쟤는 값이 어디로 가? 1로 가죠. 얘는 1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일반항이 0으로 가고 얘도 일반항이 0으로 가는데 합의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하는 경우도 있구나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요. 사실은. 저기서는 원래는 P테스트라고
이제 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뭐 풀어내는 게 있긴 한데 얘는 교육과정 바뀌기도 하고 이제 처음 배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굳이 거기까지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사실은 이거야.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인가? 일반항의 극한이 0인가 아닌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생각할 것도 없이 발산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반항의 극한이 0이지? 그럼 극한 계산을 해본다고. 극한 계산을 해서 판단이 돼? 그럼 좋고. 만약에 이게 뭐 여기처럼 이제 뭐 극한이 1이야. 그럼 수렴하는 거고. 보니까 얘는 발산해. 그럼 발산하는 거고. 만약에 극한 계산이 안 돼? 그럼 몰라요.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은.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급수라는 것은 합의 극한인데 그 합의 극한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냐면 보시다시피 AN의 일반항의 극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럴 거 아니야. 지금 AN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SN이라는 수열은 AN을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AN이 계속해서 0이 아닌 게 나와. 그럼 계속해서 SN에다 뭔가를 더하겠죠. 값이 계속해서 달라지겠죠, 사실은.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실질적으로 SN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할 수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수렴하려고 했다면 AN은 항상 어떤 0이라는 극한으로 가야지만 수렴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고 너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렴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급수에 대한 계산 자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지워도 되죠? 단계별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별로. 자, 예를 들어 급수의 계산 내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그마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K에 K 플러스 2분의 1 이번엔 이런 걸 하나 해봅시다. 자 그러면 1부터 무한대라고 돼 있죠. 1부터 무한대로 표현된 게 뭐냐면 바로 급수예요. 사실은 1부터 n까지인데 n이 무한히 간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1단계에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따로 분리를 하시고 1부터 무한대가 아닌 1부터 n까지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을 하는 것이 너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극한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합에 대한 연산을 하고 합 구하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극한입니다. 극한 계산.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한 번에 이제 무한히 내가 더하는 거를 계산하겠다로 하면 계산이 좀 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단계별로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 합을 구하는 거는 역시 수원이죠. 해볼게. 너는 뭐 이렇게 나오겠지. K분의 1 너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분의 1 앞에 2분의 1 붙겠죠. 그죠? 그거에 대한 합이 1부터 n까지. 그래서 요것을 부분합이라고 부릅니다. 부분합입니다. 부분합. 왜 부분합이냐면 실제로는 1부터 무한히 전체 합인 거죠. 근데 1부터 n에서 잘랐지. 그래서 그 일부에 대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부분합을 구해놓고 그 부분합을 이제 n을 무한히 보내면서 전체 극한을 구하는 건데 그럼 요거를 늘어놓으면 2분의 1은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생겼었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마지막에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까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이웃한 것끼리 없어지지 않고 너랑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어졌죠. 그래서 누가 남았냐면 앞에 두 개 이렇게 남고 마지막에 두 개 얘랑 요 앞에 거 하나 남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 근데 마지막에 극한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보내면서 이 부분이 0으로 가죠. 그래서 극한 값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2분의 3인데 2분의 1 해서 4분의 3이라는 극한이 나와요. 그래서 급수의 계산은 항상 부분합을 먼저 구해놓고 n을 무한히 보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계산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이제 급수의 계산에 대한 얘기고 조금 넘어가 보면 이제 급수와 수열의 극한의 관계가 아까 설명했던 합과 어떤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거든. 그래서 앞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봅시다. 등비급수는 설명 안 했어요, 아직. 등비급수는 요거 앞에 거 하고 설명할게요. 자, 1번 보시면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지금 AN 자체를 준 거죠, 사실은. AN을 어떻게 준 거야? 너가 공차가 2짜리고 첫 항이 4짜리니까 2n 플러스 2라고 준 거 맞나요? 지금 보시면 공차가 2, 첫 항이 4니까 AN은 2n 플러스 2.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래 놓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너가 nan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줄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문자를 일단은 k로 바꿔주세요. k로 바꿔주고 그리고 n번째에서 잘라주고 그 다음에 n을 무한히 보내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n과 여기 처음에 문제에서 나온 n은 사실은 다른 n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요 식에다가 너를 넣어주시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남냐면 k에 k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이렇게. k는 1부터 n까지. 이거 합을 먼저 해주세요. 그럼 어차피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k분의 k 플러스 1분의 1인데 1 넣고 n 넣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히 보냅니다. n이 무한대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없어지죠. 그러니까는 1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간단한 형태이고, 자, 밑에 있는 거 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 2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쪽은 주로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사실은. 요 3번이 제일 많이 나. 3번 형태가 제일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밑에 있는 2번도 3번 형태이고, 잘 보시면 3번도 3번 형태이고, 4번도 3번 형태이죠. 선생님 그런 것만 고른 걸까요?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졸라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SN을 표현을 해주시고 루트 SN, 루트 SN 플러스 2니까 잘 넣고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세요. 시장이 풀었어. 풀고 있어. SN식을 먼저 구해주시고요. 일단 SN은 뭐가 나오죠? n제곱 나오죠? 그러면 SN 플러스 2는 당연히 n 플러스 2의 제곱이 나오겠죠. 루트를 씌우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 플러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2번에 해당하는 형태는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었던 정확하게 이 형태가 나와요. 그죠? 정확하게 이거 나오죠. k 플러스 2의 형태가 나오죠. 왜냐면 n 플러스 2의 형태가 나오는데 n을 k로 바꿔주고 k를 1부터 n까지 계산을 한 이후에 n을 무한대로. 그래서 그거를 급하게 가지 마시고 반드시 부분합을 구한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2번이 어떻게 생겼냐면 SN이 n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SN 플러스 2라는 거는 n 플러스 2 전체의 제곱인 것이고 그러니 루트 SN의 루트 SN 플러스 2로 쪼갤 수가 있고 너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문제에서 요거를 n을 1부터 무한히 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합을 하지 않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로 바꾼다고 그랬죠. k를 1부터. 뭐 익숙해지시면 뭐 처음부터 요거를 그냥 k로 하고 k를 무한대로 보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원래는 이렇게. 근데 요거에 대한 해결은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짠. 쟤랑 똑같은 형태가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3번에서 눈에 띄는 점이 있어. 3번에서 눈에 띄는 점은 뭐냐면 정리하기도 전에 이미 이런 형태예요. 이미 이미 an분의 1 빼기 an 플러스 1분의 1이야. 즉 무슨 얘기냐? 식을 얘를 먼저 정리를 하자고. sn이 주어졌으니 sn에서 an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근데 안 바꿔도 된다는 거야. 왜 안 바꿔도 되냐면 문제에서 애초에 주어진 극한이 이렇게 생겼는데 an분의 1에서 an 플러스 1분의 1을 빼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바꾼다고 그랬냐면 일단은 너를 k로 바꾸고 n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n을 무한히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요 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번 늘어나 보시면 넌 a1분의 1, a2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웃한 것끼리 또 소거가 되겠지. 그지? a, n분의 1, a, n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이웃한 것끼리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라지고요. 너랑 역시 남죠. 그래서 작은 거에 1을 들어간 a1분의 1 남고 큰 거에 n이 들어간 an 플러스 1분의 1이 남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히 보낸다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비수열의 합을 요 SN 자체를 보니까 SN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n 넣고 n-1 넣고 빼보면 AN이 공비 2짜리 등비수열의 형태가 될 거라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럼 얘는 당연히 어디로 가냐면 무한대로 간단 말이야. 그럼 무한대 보내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간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만 계산하면 돼요? 그냥 A1분의 1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다 1 넣고 갖다 계산해 보시면 답은 2분의 1 나오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런 맥락에서 3번과 4번이 역시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4번도 합으로 주어져 있긴 한데 서로 빼져 있는 형태로 주어져 있지. 그래서 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번을 풀 때 선생님이 3번을 풀어줬듯이 합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시는데 이 SN이라는 자리에 n에 대한 식으로 굳이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얘를 먼저 식을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에 필요로 할 때 대입을 하자는 거야. 미리 대입하시면 식이 훨씬 더 복잡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3번도 미리 대입한 사람들은 좀 더 이게 복잡했을 수 있어. 실제로는 미리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급수는 서로 빼지는 형태는 맨 뒷부분은 맨날 0으로 가. 0으로 안 가면 보통은 문제를 안 내. 여기서는 SN이 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죠. SN은 그냥 넓이를 뜻하는 S인 거죠. 그래서 문자가 조금 혼용되고 있긴 한데 그대로 잘 이해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히 오늘 수업까지가 조금 쉬워요. 뒤에 등비급수 도형 문제를 선생님이 몇 개 넣었는데 원래 그거를 조금 많이 넣으면 급수 단원이 어렵고 왜냐면 등비급수 도형의 활용 문제가 수능에서는 거의 고정적으로 27번에 출제가 되는데 3점짜리 중에 가장 어려운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여러분에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수능을 볼 때 이제 요 등비급수 문제 유형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게 또 하나의 과제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 시그마를 n을 무한대로 가고 k를 1부터 n까지로 가고 s k 플러스 1에서 s k를 빼는 형태. 자, 그러면 얘도 쭉 늘어놓으면 S2 빼기 1, S3 빼기 2 그러면서 쭉쭉쭉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의 부분합의 형태가 어디로 가냐면 너의 n번째인 Sn 플러스 1 너의 첫 번째인 빼기 S1으로 갑니다. 이렇게. 그래 놓고 극한 보내주면 끝이에요. 어차피 Sn이라는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 그럼 굳이 내가 Sn 플러스 1의 극한을 구할 필요가 있을까? Sn 플러스 1의 극한이나 Sn의 극한이나 n이 무한대로 가는 입장에서는 수렴한다면 동일한 어디로 수렴하냐면 1로 수렴하겠죠. 그죠? n 플러스 1을 넣어봤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여전히 1로 수렴한다고. 그래서 너는 1로 수렴한다고. 너는 S1이니까 1 들어가 보면 1, 1, 1, 2분의 1이죠. 이렇게. 답은 2분의 1이 나온다. 답은 2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5번 형태가 이제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무슨 형태일까요? 5번은 역시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보니까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풀면 될까? 등비수열의 형태니까. 근데 등비수열의 형태가 맞나요? 5번이? 등비 형태가 사실은 아니죠. 분모가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냐면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어. 보통은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식변환을 많이 하냐면 특히 합의 경우에는 부분분수로 변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부분분수로 변형을 했을 때 식이 약분이 된다는 거를 눈치를 채면 쉬운 문제, 그게 아니라 뭔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등비 공식으로 풀려고 애를 쓰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너가 선생님 처음부터 K로 쓸게요. 그냥 1부터 N까지 하고 N은 무한대로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3의 K 플러스 1 3의 K 플러스 1 플러스 1 분의 3의 K승 이렇게 돼 있죠. 그럼 3의 K승을 앞에다가 곱해주고 이 부분을 부분분수로 쪼개보시면 너 빼기 너가 곱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빼기 3의 K승 분의 1 곱하기 3의 K 플러스 1 분의 1 빼기 3의 K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보시다시피 얘가 식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넌 3 곱하기 3의 K승인 거니까 두 개가 남죠? 그래서 2의 3의 K승이 남죠. 3의 K승. 그래서 너랑 약분이 돼요. 짠. 그래서 2가 남죠. 그래서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시면 너에다가 이제 2분의 1이 곱해진 근데 요거를 이제 극한 계산을 해보면 내가 이만큼을 편의상 AK라고 부르면 너를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A, K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 있죠. 왜냐면 K 자리에 정확히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그럼 AK 빼기 AK 플러스 1 꼴인 거지. 그지? 즉 얘를 쭉 늘어놓다 보면 A1 빼기 A2, A2 빼기 A3 땡땡땡 AN 빼기 AN 플러스 1까지니까 사실은 A1, 3의 1승 플러스 1분의 1이 남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분의 1이 남아야 됩니다. 이렇게 앞에 2분의 1 있고 이제 극한을 보내줄게요. 자,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죠. 너는 계산하면 되겠죠? 너는 4분의 1, 2분의 1, 답은 8분의 1로 간다. 답은 1번에 있죠.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6번도 부분분수 형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간단하니까 6번 풀어보세요. 자, 자.
재원이랑 상우 중에 누가 틀렸을까? 저요? 역시 재원인가요? 자,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둘이 답이 다르길. 자연수 n에 대해서 1과 5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공차를 dn이라고 하겠대. 그럼 어쨌거나 n개를 수를 넣었으면 1부터 5까지, 즉 5-1은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돼요? 이 자리가 뭐가 들어와야 돼요? n 플러스 1이죠? 왜요? 왜 n 플러스 1이냐면, 자, 항이 양쪽에 한 개씩 있어. 양쪽에 총 2개가 있죠? 사이에 n개를 넣었어. 그럼 총 항의 개수는 n 더하기 2개예요. n 더하기 2개니까 공차는 n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이렇게. 뭐 등차 수열 할 때 여러 번 했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n개다 이딴 식으로 쓰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dn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dn은 n 플러스 1분의 4가 된다. 그럼 dn 플러스 1은 n 플러스 2분의 4가 되겠지? 그래서 한 번에 그냥 식을 써주시면 16을 밖으로 빼시고 너가 k를 1부터 n까지 그리고 k로 바꿔서 k 플러스 1 분의 1 원래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1인데 그냥 바로 뺄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n은 무한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서 2분의 1이랑 n 플러스 2분의 1이 남는데 n이 무한히 가니까 없어지고 2분의 1 곱하기 너는 8이 나온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7번 보시면 7번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번엔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급수를 계산을 하는 것들이었죠. 6번까지는 급수를 값을 이제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았고 7번은 그냥 대놓고 갑자기 이 급수가 밑줄 수렴할 때 갑자기 수렴을 한대. 그래? 그럼 얘는 수렴을 하고 일단 1부터 무한대까지 너가 an분의 n이 너가 현재 수렴 심지어 수렴 값도 몰라요. 수렴 값을 문제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얘처럼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a n분의 an 더하기 1 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고 있죠. 자, 너가 수렴한다는 거는 이 합이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요 일반항에 해당하는 an분의 n의 극한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0으로 가야 돼요. 너는 요렇게 된다고 했죠. 그죠? 너가 수렴하면 요게 돼요 라는 거고 이제 요렇게 수렴하는 극한을 토대로 너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an분의 n이 제로 가는데 분자분모 지금 an분의 an 플러스 1의 형태가 있고 분자분모를 어떻게 하면 되지? n으로 나눠주면 되나? an으로 an 분의 n 근데 너가 an 나누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렇게 하면 0분의 0꼴이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어차피 an이 지금 너가 an분의 n이 0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an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an분의 1은 너도 역시 0으로 가야 되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죠. 왜냐하면 n은 무한히 가니까. 무한히 가고 얘는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니까 n 곱하기 an분의 1이니까 그럼 얘가 무한히 가고 얘가 0으로 가야지만 0으로 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0으로 간다는 거는 분자분모를 an으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냥 n으로 나누지 말고 an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an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디로 가냐면 너가 0으로 가고 얘네는 1로 가죠. 그래서 답은 1로 가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끌고 오셔야지만 이제 얘를 여기서 직접 쓰기가 불편하죠.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봤는데 어차피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써먹기가 조금 어렵다. 됐죠? 그 다음에 8번을 한 번만 해볼게요. 8번이 조금 어려운데 얘가 이제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하냐면
항이 하나는 1부터 n 플러스 1이고 하나는 1부터 n이거든.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거를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8번. 일단은 합의 값이 4라고 줬죠. 그죠? 요 급수가 4로 수렴하고 있고 an는 4. 그러니까 요거는 너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걸 일단 이용을 하되 구하고자 하는 건 요거 an 더하기 an 플러스 1 더하기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랑 그다음에 n 플러스 1일 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만 보시면 돼요. 똑같은 거 아니야? 조용히 하세요. 지금 9번 못하죠. 아, 9번 오타 있나요? 2 빼기 1 잠시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쵸. 잠깐. 이게 오타가 뭐냐면 9번에 오타가 하나 있는데 봅시다. 가운데가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이에요. 9번에. 다음에 9번 할 때 써줄게요. 여기가 분자가 이렇게 생겼어. nan 빼기 2n 빼기 1 나누기 2n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 부분. 심지어 답지도 잘못했네. 그래서 8번 뭐 나오죠? 그죠? 1 나오죠? 자, 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너의 극한은 사실은 얘랑 극한이 똑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표기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도 돼. 너가 SN 이렇게. 맞죠? 근데 얘가 되면 당연히 SN 플러스 1도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너를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SN 플러스 1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거랑은 분명히 달라요. K 플러스 1. 얘랑은 분명히 구분이 된다고. 왜냐면 얘는 시작 자체가 어디서 시작하냐면 A2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 맞는 부분은 맞춰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 근데 얘는 그 안 맞는 거를 맞추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그냥 SM 플러스 1인 거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얘는 SM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얘는 어차피 너랑은 수렴값이 똑같은 거 써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대신 A1이 문제에서 구하게끔 나와 있겠지, 그지? 그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봤더니 너는 그냥 SN 플러스 1, 너는 그냥 SN. 그러면 각각이 다 수렴하는 극한 빵, 1, 아니지 4 나눠주시면 답은 1이 나온다. 답이 1번에 나오죠? 넘어가서 9번. 자, 9번이 이제 이렇게 생겼죠. 너의 극한을 줬습니다. 문제에서 극한을 줘놓고 AN에 대하여 구하고 싶은 건 AN의 극한 자체를 구하고 싶대. 합의 극한이 1이라는 걸 줬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 너의 극한이 0이라는 걸 준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N의 극한을 구해달라는 건데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걸로 봐서는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주시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분의 an 빼기 2 빼기 n분의 1. 너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인 거죠. 근데 보니까 요거 0으로 가고 요거 0으로 가고, 그럼 이 값이 0으로 가려면 나는 당연히 an의 극한은 2가 되겠죠. 그래서 극한은 그냥 2가 나온다.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서 10번. 자, 10번 참거짓 문제이고 10번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등비급수하고 마칠 겁니다. 자, 10번 보시면 없을까요? 밥 먹어야 된다고? 밥을 무슨 1시간 동안 처먹나요? 그럴 리가 있나? 그 정도 걸리긴 했어요. 그 정도 걸린다고? 먹는 거 혹시 무한리필 뷔페라도 가나요? 뭐죠? 여기 명륜인사 갈비 간다고? 끝나면 아 그래. 그건 맞죠. 자, 일단 10번. 근데 어차피 매번 일찍 끝내줄 수는 없어. 어차피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동안 아마 거의 해야 될 거야. 지금 1, 2회차가 그나마 조금 수업이 짧아요. 사실은 내용이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3, 4, 5, 특히 5회차 이런 거는 5시 반까지 해도 사실 수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거나 자 보세요. AN, BN에 대해서 너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2다. 기억번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왜냐면 AN-2가 0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너랑 수렴하면 BN의 극한은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AN은 0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니은번은 어떤 조건을 준 거냐면 각각이 수렴한다고 했으니 AN분의 BN의 극한이 일단은 0이고 역시 AN의 극한도 0이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거 둘을 바탕으로 나는 뭘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냐면 BN에 대한 극한을 만들어 달래요. 너가 혹시 0이냐고 물어보고 있죠. 맞나요? 틀리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되나요? 돼요. 항상 되죠? 둘이 곱하면 되죠. 그래서 둘이 지랄 말고 곱하면 되기 때문에 곱하는 거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했죠. 나누는 게 아닌 이상은 괜찮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고 둘이 곱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걸 주고 여기서 이제 AN의 극한이 0인지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쨌거나 이 식을 얘로 나눠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0으로 나누는 거는 아니 쟤는 0으로 되는 거 사실 안 된다고 봐야죠. 명제상은 틀렸죠. 근데 우리 명제는 이제 서로 곱한 거니까 참이 된다. 곱한 건 괜찮다. 니은번 참이 되고요. 디귿번 an-n이 수렴하면 n분의 an은 극한값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디귿번도 만들어 줘 보시면 너가 an 빼기 n이 극한이 0, 이 상태에서 n분의 an을 만든다는 거는 양변에다가 그냥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n분의 1, 이쪽은 그냥 0, 어차피 n분의 1도 극한 0이니까. 그럼 안으로 들어오면 너가 이렇게 되고 보시다시피 n분의 an 빼기 1의 극한이 0이죠. 그러니까 n분의 an의 극한은 0이 아니라 1이 되는구나. 미급수. 아까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열의 합의 극한이 기본적으로 이제 급수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등비 수열의 합의 극한인 거죠. 그럼 내가 시작 자체가 등비 수열의 합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등비 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너의 역시 수렴 발산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이 어떻게 됐었냐면 너거나 R 말셀 분의 R의 N승 말셀이었어요.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요거 하나가 아니라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언제 요거였죠? 언제 합공식이 이거야?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1이 되면 A가 N개라서 그냥 AN이에요.
공비가 1이 아닐 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그 이전에 어떤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 수렴 발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사실은 나누셔야 돼요. 만약에 A가 0이면 모든 항들이 0이니까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 그래서 얘 때는 수렴을 하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에만 우리는 이렇게 케이스가 두 가지로 나뉜다고. 공비가 다시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그러면 공비가 1일 때는 첫 항이 A가 0이 아니고 공비가 1이니까 AN 자체가 A죠, 사실은. 그럼 너를 무한히 보내도 너의 수렴값은 A가 될 것이고 너는 0이 아니고, 그러니 너는 분명히 발산할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중에 하나로 발산하겠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이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은 이것이 이제 수렴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얘는 원칙적으로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너가 수렴했는데, 공비가 1인 케이스는 여기에 들어갔고 이미 발산한다는 걸 알아요. 즉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건은 한 끗 차이가 있다는 거야. 공비가 1인 케이스가 수열은 수렴하지만 합은 발산하는 케이스에 해당하니, 실제로 이 부분 수렴하는 조건이 만족하려면 너가 1이 빠지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일대 수렴을 하고요. 그때의 그 수렴 값이라는 것은 너가 어차피 이 범위면 아래 n승은 0으로 가죠. 그래서 a분의 r-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실제로는 어떤 수렴 값을 갖냐면 1 빼기 r분의 a라는 형태로 수렴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등비급수를 여러분이 계산할 일이 있으면 첫 항과 공비를 알면 이제 수렴 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항상 언제만 가능하냐면 첫 항이 이제 0이 아니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 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공비가 일단 1이 되면 안 돼요. 공비가 1이 되면 수열은 수렴하지만 합은 발산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등비급수에 수렴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판단하듯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 조건 판단하는 문제 같은 게 있거든. 예를 들면 15번 같은 거 잠깐만 보시면 15번 잠깐만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실수 x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라고 했을 때 첫 항이 x-3이고 공비가 2분의 x-1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x가 3인 것도 괜찮고 2분의 x-1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요 수렴 발산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하셔야 되는데, 항상 뭐부터 시작한다? 항상 첫 항이 0인가 아닌가부터 시작을 하셔야지만 실수가 없다고. 보통 저 부분을 놓친다고. 애들이 수렴 발산 조건에서 공비가 1보다 절대값이 작다라는 거를 까먹는 경우는 잘 없는데, 첫 항이 0이 되는 케이스가 드물거든 사실은. 요 15번 유형 외에는 사실은 대놓고 등비급수라고 하면 첫 항이 0이면 사실 등비수열 자체가 0000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서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얘도 그냥 다음 등비급수라고 하지 않고 15번에 뭐라고 돼 있어? 그냥 다음 급수라고 돼 있죠. 그죠? 다음 급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0000 가는 수열은 어쨌거나 합하면 수렴하죠. 0이죠. 그리고 만약에 첫 항이 0이 아니면 그때는 등비급수에 해당하고, 그때는 이 조건일 때 수렴을 하더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렴 발산 조건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7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수렴 발산 조건에 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공비의 범위에 대한 얘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공비의 범위를 주겠다는 거야. 어쨌거나 첫 항이 이제 뭐 각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항은 0이 아니고, 공비의 범위를 줄 테니 너를 가지고 새로운 등비 수열을 만들었을 때 그것의 공비의 범위를 다시 한번 관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18번, 19번에 나오는 도형과 관련된 형태들이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요 18, 19, 20, 21 얘네는 이제 항상 수능에 27번으로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에요. 28번에 나올 때도 있고 27번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28번에 나오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27번에 나오면 좀 더 쉽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확인학습에 2문제 정도 넣었고 푸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앞에 11번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11번. 대놓고 등비 수열이라고 나와 있고 첫 항과 공비를 알려주고 있다. 그지? A 1은 3이고 공비는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두 개만 써놔 일단. 어차피 나는 첫 항과 공비만 알면 얘를 쓸 수 있거든. 그랬을 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계속해서 이제 급수의 형태이고 an의 제곱을 합을 하고 있지. 그러면 an의 제곱이라는 수열을 애써 만들려고 하지 말고 첫 항과 공비만 보세요. 등비 수열을 제곱을 하게 되면 첫 항도 당연히 제곱이 되니까 9가 될 것이고 공비도 제곱이 되니까 9분의 1이 됐을 거야. 즉 사실은 첫 항은 9고 공비가 9분의 1짜리인 등비급수의 수렴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식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9 나누기 1 빼기 9분의 1. 굉장히 쉽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8분의 81이 나온다. 답은 1번에 있다. 넘어갑니다. 12번. 그래서 AN은 이런 식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뭐만 본다? 첫항, 공비. 계속해서 첫항, 공비. 두 가지 조건만 보시면 돼요. 언제? 등비수열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자, 12번도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있네. 그럼 A1 더하기 4랑 A2 더하기 5. 사람이면 두 식을 서로 어떻게 해요? 등비니까 나누겠죠. 등비는 보통은 두 식을 서로 나누어 해결을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식을 앞에 있는 식으로 나눠주시면 정확히 공비가 나옵니다. 공비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공비는 3이 나오고 공비 3인 거를 갖다가 넣어보시면 A1 더하기 27A1이 나오면서 너가 28이라는 거는 A1이 1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공비와 첫 항을 문제에서 준 상태 그랬을 때 AN 더하기 1 더하기 AN 플러스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요 수열이 어떤 종류의 수열인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봐봐.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식으로 완성을 시키려면 어쨌거나 AN을 써주는 게 제일 편하거든. 그래서 AN을 써줍시다. 너는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3짜리니까 3에 n-1승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n 대신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너는 3의 n승, 너는 3의 n 플러스 2승. 하지만 너는 3의 n승 곱하기 9. 둘이 합쳐보시면 10 곱하기 3의 n승분의 1. 보시다시피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이죠. 그러니 이것에 합을 하겠다는 거는 원래는 n 부분합한 다음에 무한히 보내고 이런 짓을 하는데 등비급수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첫 항과 공비만 구해요. 첫 항 1 들어가면 30분의 1 나누기 공비가 3분의 1이죠. 1 빼기 3분의 1 끝.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분의 3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얼마 나오죠? 3분의 2분의 30분의 1 20분의 1 나오나요? 답은 20분의 1이 나온다. 3번에 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13번은 그냥 등비수열의 형태는 아니긴 하지만 조금 늘어놓다 보면 그래도 뭔가 등비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단 A1은 1, 그 다음에 AN을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너는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너를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로 나눈 나머지 어떤 종류의 나머지로 정의된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쭉 늘어놓다 보면 반드시 규칙성이 나옵니다. 사실은 5로 나눴기 때문에 최소한 5개만의 규칙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그럼 1부터 넣으면 돼. 자, A2는 1, 2, 2를 5로 나눈 거예요. 2. 자, 2, 3, 6이니까 나눴으니까 1. 2니까 끝났죠. 다시 1 들어가면 또 2. 1, 2, 1, 2 반복이 되죠. 그죠?
1 들어가면 1 곱하기 2니까 2, 5로 나누면 2. 자, 2가 들어가면 2 곱하기 3이니까 6, 6을 5로 나누면 나누어지는 1. 그래서 2, 1, 2, 1 반복이 됩니다. 땡땡땡.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급수를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얘를 식을 잘 보시면 너가 1부터 무한히 3의 n승분의 an인데 an이라는 수열 자체는 1, 2, 1, 2가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3의 1승분의 1, 3의 제곱분의 2, 다시 3의 3승분의 1, 다시 3의 4승분의 2 쪼로로록 계속 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따로 홀수 번째 따로따로 계산하시고 짝수 번째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2번을 쓰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가지 않고 이것을 한 덩이로 봅시다. 이렇게 갈게요. 어차피 이것은 무한히 가면 0으로 다가가고 있고 어차피 너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이게 되는데 정확히 9분의 1을 곱하면 얘네가 되죠. 너가 9분의 1, 너가 9분의 1. 그렇기 때문에 이 덩어리 자체가 공비가 9분의 1이고 첫 항이 너인 등비 급수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땡땡땡 계산해 보시면 결론 첫 항 3분의 1 더하기 9분의 2 나누기 1 빼기 공비 끝.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원래는 홀수 번째, 짝수 번째 나눠서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귀찮아요. 어차피 공비가 같기 때문에 앞에 두 개를 묶어서 처리하시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원래는 첫 항이 너, 공비가 9분의 1, 첫 항이 너, 공비가 9분의 1. 근데 어차피 첫 항이 너랑 너니까 두 부분이 합쳐집니다. 어차피 여기서 공비가 같으면 A1, A 프라임 두 개 합칠 수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4번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14번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우리는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14번 풀어봅시다. 하여서 몇 문제예요? 비밀이야. 여러분의 기쁨을 먼저 빼앗고 싶지 않으니까. 외국 이제 단어적으로 반어적으로. 저거 왜 스테이플러가 지금 그니까 그러게. 최소 8문제 이상이라는 아니 누가 답지랑 같이 붙을 수도 있지 마. 지금 오답은 어떻게 뽑았죠? 기란 있자. 기란 있자. 답지랑 붙어 있죠? 그렇다면 확인학습도 답지랑 붙어 있을까요? 여기서 질문. 오답은 누가 뽑았을까요? 프린터기 아까 프린터가 뽑았는데 누가 프린터기한테 뽑으라고 시켰을까요? 조교쌤 근데 조교쌤 또 그 조교는 오늘 처음 본 조교죠? 이를 내가 아까 알려주고 있었죠?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뽑은 거예요. 원래 따로 뽑아야 되는데 답지랑. 확인학습은 내가 뽑았어요. 아니, 뭐 답지랑 붙어 있을 수도 있지 뭐. 학교 좀 붙으면 폴란드 폴란드 저기 뭐 놀러 갔어요. 아직 안 갔나 뭐. 대학 폴란드가 전공이라서 폴란드 전공에다가 뭐 약간 단기 어학연수처럼 간다고 하더라고. 2학기 때 다시 올 거예요. 폴란드가 영어 아니, 폴란드예요. 폴란드가 영어였으면 영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 친구는 학기 중에는 다시 저기로 가야 돼서 송도로 가야 돼서. 풀었나요? 잘 나와요? 돈이 풀었어? 풀 다 말았나? 이상해? 하하 아, 그거 답이 맞냐? 모르겠어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쪽도 1번 못 풀어가지고
14번이 이제 등비급수 문제 중에서는 원래 나름 유명한 문제긴 한데 처음 풀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자, 봅시다. 일단 등비수열 각각 A1, B1 각각 첫 항은 줬죠? 첫 항은 줬고요. 너가 2고, 자, 너는 3이고. 근데 각각의 공비를 이제 R1, R2라고 했을 때 너가 R1, 너가 R2 공비는 현재 모르는 상태. 근데 너는 너의 두 근이래요. 그러면 두 근 입장에서는 8 x제곱 아니지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인데 는 0의 두 근이 얘네거든.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얘는 썼을 것 같아요. R1 더하기 R2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R1 곱하기 R2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두 개는 썼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각각의 합이 S1과 S2라고 했고 S1, S2를 곱해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각각의 합이 존재하는지를 보려면 이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근해 공식에다 간단하게 넣어보시면 A분의 마이너스에 너 뿔마 루트 너가 아니지 마이너스 2죠. 얼마가 나오냐면 4 더하기 8이니까 1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너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요. 이렇게 1보다 작기 때문에 R1이고 R2고 항상 절대값이 1보다 작고 수렴값이 존재할 거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S1과 S2를 R1, R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렴값 너는 첫 항이 2고 공비가 R1인 거 2 나누기 1 빼기 R1이 되고요. S2는 2 1 빼기 R2가 되죠. 2가 아니라 3이 되겠죠. 이렇게 둘이 곱하겠다는 거는 최종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S1 곱하기 S2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1 빼기 R1과 1 빼기 R2가 곱해지고 분의 6이 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한 계산은 근과 계수의 관계상 이것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내가 조금 수학상을 이용을 할 줄 아는 뛰어난 학생이다. 그러면 양변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준 다음에 이 형태는 항등식 구조상 x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이런 값이 나오겠구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8분의 11이 나오겠죠. 맞아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용하셔도 되고 항등식 이용해서 한 번에 구하셔도 괜찮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방법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x값의 범위 아까 얘기했죠. 첫 항이 x 빼기 3이니까 첫 번째는 항상 첫 항이 0인지부터 확인. 너가 0이면 수렴. 두 번째는 첫 항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너의 공비에 해당하는 2분의 x 빼기 1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니까 너가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거였어. 양변에 2를 곱하고 1을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근데 3일 때가 등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A는 자연수라고 했고 역시 급수가 수렴하고 싶대. 그러면 급수의 2분의 마이너스 1 이하면 그거 있죠. 요거 아니, 합친 건데 네. 원래는 이거예요. 얘가 합친 건데 이렇게 얘를 포함을 시키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다음 급수가 역시 수렴하도록 하는 이번에는 자연수 A값의 합. 일단은 뭐부터 반드시 조사하셔야 되냐면 첫 항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래서 1을 넣어봐. 1을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 마이너스 2의 A승 더하기 100 나누기 81. 이게 지금 첫 항이에요. 그러면 첫 항이 0인 건 괜찮잖아. 근데 첫 항이 0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2의 A승이 마이너스 100일 수는 없으니까. A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일단은 0은 아니야. 그럼 너의 공비가 정확하게 이게 공비가 되거든. 사실은 공비랑 너랑 지금 첫 항이랑 똑같은 수열이죠. 그럼 너가 다시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이렇게 81 이쪽으로
이렇게 가주시고 그때 되는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해봐라. A에다가 A는 일단 홀수가 될 거라는 게 자명해. 왜냐면 너가 짝수가 돼버리면 양수가 되고 100보다 커지고 절대값이 81보다 커지겠죠. 그래서 너가 홀수가 돼야 되는데 홀수 중에서도 그냥 자연수 넣으면 된다고. 1, 3, 5, 7, 9 넣다 보면 1인 거는 안 되죠. 너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00이니까 81보다 커집니다. 자, 3인 건 어떠냐면 마이너스 8이죠. 여전히 안 돼요. 5가 되면 마이너스 32니까 너는 가능하네. 7이 돼도 역시 가능하죠. 9가 되면 되나요? 9가 될 때는 안 되죠. 9가 되면 마이너스 512니까 너는 412, 너는 81. 좌변이 커집니다. 그래서 답은 5랑 7밖에 안 된다. 끝. 이렇게 넘어갑니다. 17번. 사실은 등비급수 쪽이 그래서 되게 깔끔해요. 왜냐면 공비가 그냥 나오면 공비랑 첫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되게 일사천리로 잘 되는데 이제 앞에서는 이게 어떤 종류의 합인지 그걸 부분합 계산하고 또 n극한 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조금 더 번거롭고. 자, 볼게요. 17번. 각 항이 밑줄 양수인 두 등비수열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봐라. 기억번. AN, BN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둘이 곱한 수열도 수렴한다. 자, 지금 기억번에 대한 이야기는 AN, BN이 만약에 등비수열이라는 조건이 없었더라면 둘이 곱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한다고 해서 얘를 따로따로 곱해가지고 뭐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걔는 안 되는데 등비잖아. 등비인 경우에는 서로 곱한 AN, BN이라는 수열도 역시 등비 수열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R1과 R2의 범위가 각각 절대값이 1보다 작을 거라고. 지금 너가 AN의 공비, BN의 공비라고 한다면 그러면 AN, BN이라는 수열은 공비도 역시 서로 곱해진단 말이지. 그러면 둘 다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 R1, R2를 곱한 것에 절대값 역시 1보다는 작겠죠. 그래서 너가 되는 거고 요게 되면 수렴한다입니다. 기억번은 참이에요. 니은번. 만약에 AN, BN 곱한 게 발산한다면 둘 다 발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죠. 무슨 소리냐면 절대값 R1, R2가 1보다 커나 같아. 너이면 절대값 R1도 1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절대값 R2도 1보다 커나 같다는 소리인데 그럴 필요는 없죠. 쉬운 예시로 너가 2분의 1, 뭐 3분의 1이랑 4라고 한다면 둘이 곱한 거는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발산하겠죠. 근데 공비가 3분의 1짜리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수렴했겠지. 그래서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발산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곱한 게 1보다 큰데 둘 다 1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번은 일단은 거짓이 된다. 정확하게 바꾸려면 AN, B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AN, BN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발산한다 라고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립니다. 디귿번. AN, BN이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거나 또는 BN의 극한이 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AN, BN이 수렴한다는 건 어쨌거나 R1, R2 곱이 1보다는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니은번 일단 아까 틀렸고 디귿번. 역시 요 조건 하에서 너가 1보다 작다. 너이면 그러면 AN의 극한이 0이거나 BN의 극한이 0이다. 우리가 AN, BN의 극한이 0이려면 얘는 절대값 R1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되고 BN의 극한이 0이려면 절대값 R2의 값이 1보다 작으면 돼요. 근데 둘이 곱한 게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은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둘 다 1보다 작을 필요는 없어. 너가 2고 뭐 3분의 1이고 이렇게 될 수는 있잖아. 그지? 곱하면 1보다 작고 각각은 하나는 1보다 작고. 하지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된다. 둘 다 1보다 커나 같으면 곱해서 1보다 작을 수는 없죠. 디귿번은 역시 참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8번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게요. 18번 안 하고 19번 합시다. 19, 20, 21 할게요. 19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사실은 등비급수라는 것과는 크게 연관은 없고 도형의 활용인데, 즉 도형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사실상 뭐 문제 연산 자체는 굉장히 쉽게 나오는. 그래서 이쪽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를 구하시면 돼. 첫 번째는 첫 항을 구할 줄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공비를 구할 줄 알면 되는데, 자, 이 공비라 함은 주어진 그림을 보시면 내가 계속해서
어떤 원 안에 내접한 사각형이 있고 색칠된 부분이 있고 또 원 안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고 색칠된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해서 시행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원이 있고 이쪽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고 너의 이렇게 색칠된 부분에 넓이가 있어요. 처음엔 이만큼이 색칠되어 있어. 이게 첫 번째 도형이에요. 그 다음 시행에는 너의 내접하는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정삼각형을 그리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을 색칠을 하는 또 원을 그리고 또 정삼각형이 그려지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자체는 닮은 도형들의 어떤 연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너와 너의 넓이들을 구해서 쭉 더할 건데 너와 너의 넓이에 사실은 b만 구하시면 돼요. 넓이 b. 넓이 b를 구하고 나서 요 첫 항을 구하면 첫 항에다가 넓이 b를 이용해서 무한 등비급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첫 항을 구하고 공비를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공비가 곧 넓이 b가 되고 근데 이 넓이 b라는 거는 닮은 도형에서는 선분비의 제곱이 됩니다. 선분비의 제곱. 그래서 여러분이 19번 유형은 사실은 완전 처음 보는 유형은 아닐 거예요. 우리 언제 했냐면 수원에서 등비 수열에서 이제 유한이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 뭐 5번째까지 더한다든지 한 6번째 정도까지 더한다든지 그래서 식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있고 오히려 등비 급수가 돼버리면 n을 무한대로 확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공식 그 연산 자체가 훨씬 더 쉬워져요. 그냥 1 빼기 r분의 첫 항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잘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얘는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인 원, 2짜리인 원. 그러면 여기부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 2짜리. 그리고 여기서 접하고 있죠? 접하고 있으니까 요 접점이랑 너의 중심을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보통 접점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수직이 됨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요거가 이제 문제에서 직사각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너랑 너랑 평행합니다. 너랑 너랑 평행하고 너랑 수직이니까 너랑도 수직이에요. 근데 얘는 잘 보시면 이 원 입장에서는 현이죠, 현. 그래서 이 현은 항상 원의 중심에서 내린 수의 발에 의해서 수직 2등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문제의 상황을 찾기 위한 선분의 길이를 찾을 예정이고 자, 그럼 여기가 2니까 그리고 너가 정삼각형이니까 너가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분의 길이가 루트 3이 나와요. 루트 3 나오고 이 길이는 1 나오죠. 1. 그 다음에 너도 1이고 너도 1. 근데 너가 루트 3이니까 너가 2 루트 3. 그래서 빗금친 부분의 넓이라 함은 요 직사각형에다가 너를 하나만 보조선을 더 그려서 삼각형 넓이를 더해 주시고 부채꼴을 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너의 첫 항, 요 첫 번째 빗금친 넓이는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은 직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너는 1 곱하기 2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이 나와요.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채꼴인데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가 나오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였는데 2분의 1 곱하기 너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2 곱하기 중심각 즉 3분의 4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진 빗금친 부분의 넓이 첫 항이에요.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닮은 도형에서의 선분비를 이용해서 찾을 건데 큰 원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안에 내접하는 원에 반지름의 길이비를 비교하려고 해. 무슨 얘기냐면 색칠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어차피 색칠된 부분이라는 거는 이 큰 원에 해당하는 어떤 특정한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작은 원에 해당하는 특정한 일부의 비율과 두 원의 비율은 서로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기가 좀 용이한 이 큰 원의 반지름과 두 번째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이미 구해놨죠? 작은 원의 반지름은 1짜리입니다. 선분비는 2짜리가 1짜리가 됐으니까 2분의 1이 되고 넓이 비는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이 공비가 되고 첫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공식 써주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1 분의 3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4 파이 써주시면 계산하시면 끝나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응? 얘는 이런 종류의 문제 중에서 완전 제일 쉬운 문제, 정말. 첫 항도 구하기 쉽고 공비도 구하고 싶고, 보통은 첫 항 공비 중에서 하나 정도는 구하기가 약간 껄끄럽게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 근데 이제 그 공비를, 첫 항 혹은 공비를 구하기 위해서 도형의 상황들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는 어떤 것들도 쓰셔야 되냐면 사인 공식, 뭐 코사인 공식, 뭐 이런 것들도 쓰셔야 되고, 이제 미적분 뒷부분 배우면 삼각함수 덧셈 정리 같은 것도 이제 써서 도형의 상황을 풀어나간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낮춰달라는 거는 더 시원하게 달라는 거죠. 잠깐만. 22. 저옷 입고 있는데요? 그러네. 약간 에어컨 틀고 이불 덮고 있는 약간 이런 기분 아닐까요? 자, 20번 볼게요. 20번 한번 해보세요. 20번 생각보다 쉽고 한번 풀어보세요. 20번. 20번은 잘 보시면 직사각형이 3 곱하기 4짜리, 근데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고 또 그 안에 똑같이 닮은 직사각형을 내접하게 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는 요 안에 내접하는 원에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사실은 이 문제는 거의 끝나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얘는 한 번의 시행을 할 때마다 그려지는 도형을 잘 보시면 처음에는 원이 2개죠. 그 다음번 시행에는 그보다 작은 원이 총 몇 개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개수가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넓이비에다가 마지막에 개수의 비에 해당하는 2를 곱하셔야 돼요. 예컨대 넓이비가 뭐 했더니 4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개수비인 2를 곱해서 공비는 사실은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전체 넓이 합을 봐야 되니까. 그죠? 그거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제 내년에 되게 자주 보게 되는 유형일 겁니다. 모든 모의고사에 이 문제가 한 문제씩 있고요. 항상 미적분 선택은.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유형 중에 하나예요. 좋든 싫든. 그러니까 이제 미적을 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과니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문과하면 사실 미적을 꼭 안 해도, 그러니까 크게 2가지인데 표점의 유리함도 있고, 만약에 기하가 표점이 높으면 기하를 해도 사실 상관은 없죠. 사실 기하랑 보통 미적은 표점이 크게 차이가 많이 없어요. 보통 기하랑 미적은 표점이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적을 가급적이면 이과생들한테 추천을 하는 이유는 대학교 가서 개고생이에요. 미적을 안 하면. 왜냐면 가서 배우는 공학 수학이 다 미적이거든. 확통은 몰라도 돼요. 대학교 가면 안 써요. 그쪽을 전공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컴퓨터나 이쪽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안 써요. 일단은 작은 원의 반지름 정도는 구했겠죠? 얼마가 나오죠? 1 나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고민은 사각형의 넓이. 그죠? 그 닮은 사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큰 사각형과 닮았다고 했으니 닮았다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닮았다고 나와 있어요. 큰 사각형을 구해서 작은 사각형을 닮은 비로 빼주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러면 큰 사각형과 작은 사각형의 닮음은 어디서 닮았냐면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면 요 직각삼각형과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았어요. 이렇게. 근데 얘는 빗변이 5짜리. 그죠? 근데 너는 빗변이 얼마짜리예요?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였으니까 여기는 얼마나? 뭐가요? 2요. 2 나오죠? 왜? 너는 이 원의 지름이니까. 너 원주각이 직각이니까. 그죠? 그럼 봐. 빗변이 5이던 삼각형의 빗변이 2로 바뀌었어요. 즉 너의 선분 길이비는 5분의 2가 되고요. 너의 넓이비는 그것의 제곱이 되고, 실제 공비는 개수가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이만큼이 공비가 됩니다. 이렇게
자, 첫 항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 원의 넓이인 파이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밑변 높이를 구해서 하지 마시고 큰 삼각형의 넓이가 너가 3이고 4니까 큰 삼각형의 넓이가 6이라는 거를 알죠. 그것에다가 너의 닮은 비, 넓이 비를 곱하시면 6 곱하기 25분의 4니까 25분의 24가 바로 너의 사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얘는 요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잠깐만 사각형 빼야 되잖아. 6 곱 25분의 48이다. 그러면 사각형 구해야 되죠, 우리 사각형. 너 3 곱하기 4니까 12. 근데 넓이 비가 요렇게 25분의 4라서 요렇게 되고요. 얘는 지금 원에다가 사각형 한 개를 뺀 거니까 실제로 첫 항은 너가 2개 있죠. 곱하기 2가 첫 항. 주어진 2개의 숫자를 우리 공식에다가 때려 넣어주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25분의 8이 되나요? 분의 너가 2파이 마이너스 25분의 96 이거 끝이죠. 분자 분모 25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죠? 자, 21번 하고 마칠게요. 다음 그림은 삼각형 ABCD에서 AB의 선분 길이가 2짜리, BC는 3짜리, 그 다음에 각 너는 60도인 그래 놓고 너는 마름모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내접하게끔 만든 거네, 그지? 그랬을 때 계속해서 마름모를 만들어 간대요. 너가 2짜리, 너가 3짜리. 그래 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마름모를 만들어 나간다는 거는 이런 느낌으로 계속해서 하나만 더 그릴까? 자, 이런 식으로 마름모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일단은 너가 2, 너가 3. 그랬을 때 이제 요 마름모를 어떤 식으로 한 변의 길이를 구할 것인가. 어차피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만 나오면 잘 보시면 요 삼각형에서 그 다음 도형은 어떤 삼각형이 되냐면 요 삼각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내접한 이제 마름모를 구하는 거고. 그러니까 밑변이 3짜리던 게 얼마가 됐는지만 찾으면 되는데 얼마가 됐는지를 찾으려면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미지수로 놓겠습니다. 너를 x라고 놓을게요. 마름모기 때문에 너도 x고 너도 다 x고 너도 x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역시 닮았기 때문에 너가 x가 된다면 잘 보시면 너는 3대 2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뭐가 돼야 되냐면 3분의 2 x가 돼야 되는 거 맞나요? 너가 3대 2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평행하니까 닮았죠, 지금? 그러니까 너부터 너까지는 얼마냐면 3분의 5x가 되죠? 3분의 5x는 2가 되면서 우리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죠. x는 5분의 6이 되고 너가 5분의 6이라는 거는 지금 색칠된 도형의 넓이를 다 구하는 거잖아. 요거 첫 번째 항이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항이 뭐가 되냐면 첫 항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 돼야 되죠. 일단은 요게 첫 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 공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도형이 계속 한 개씩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뭐 개수가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너가 5분의 6이니까 이만큼은 5분의 얼마 나오지? 9 나오나? 아닌데? 9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너가 3에서 5분의 6을 빼줬고 그러면 5분의 9 너가 3이니까 3분의 5분의 9는 5분의 3이 되거든. 그래서 공비는 5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 둘을 이용해서 다시 첫 항 1 빼기 공비분의 첫 항 써주시면 끝. 됐죠? 자, 오늘 수업